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수단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광수환 씨 요즘 채널 만들었잖아요. 아, 얘네 왜 안 뜨지? 아직 얘기하지 얘기하면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하지 마세요. 게스트가 화려하던데. 우리는 자연으로 갑니다. 자연으로 갑니까? 네, 네. 구글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 어디서도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게스트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야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아, 최상병 특검법도 네.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정치비상구에서는 참사 1년 7개월 만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 정치 현안 전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너무 놀라신 거 아니죠? 네. 과격해서요. 저희가 잠깐. 인사할 때랑 톤이 다릅니다. 네, 카메라 온오프가 심해가지고. 네. 아니 우리 장관님은 17대 18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 경험도 굉장히 장관으로 높게 하셨는데 요즘은 또 이제 시사평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어떠십니까? 제가 출마를 안 하다 보니까 출마자들 빈자리를 이렇게 메우느라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어디는 가고 어디는 거절하고 이럴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서 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명성 있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노출한 비상구까지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기자들한테 칭찬밖에 없으세요. 그래요? 저희 회사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네, 네. 예전에 상가집에서 이제 장관님을 뵀는데 네, 네. 근처에 호프집을 갔다는 겁니다. 네. 그때 택시비를 쥐어주셨다면서 아, 꼭 감사했다고 네, 네. 얘기를 전해달라. 아니 제가 기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면 그거는 네. 제가 보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오늘도 어떻게 방송 끝나고 좀 기름값 조금만.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한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출신이시죠. 김보영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대변인님, 네.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우리 조국혁신당도 정말 바쁠 때 아닙니까? 바쁜데 부르셨잖아요. 게다가 오늘 장날인데 그렇죠. 오늘 이제 예.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경향TV와 약속은 했는데 네. 제가 써야 될 것만큼 논평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다행히 다른 두 분 네. 대변인이 있어서 그분들께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아니 우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기자 생활을 최근까지 하셨잖아요. 최근 아닙니다. 2019년까지 네, 했어요. 그래도 최근이라고 할 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데 그래 힘으로 밀고 가. 네. 선배라서 떨려. 에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근데 예, 우리는 사실관계가 틀리면 바로 네. 응징. 죄송합니다. 예. 네. 19년에 이제 그만하셨는데 네. 그 기자를 할 때는 남을 취재하는 거고 예. 대변인도 취재를 받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동적인 사람인데 그 처지가 바뀌니까 좀 어떻습니까? 처지가 그닥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취재를 하고 취재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 피동수동이 되는데 그 정보라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면 그닥 하는 일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자물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대변인들이 가장 먼저 기자 출신 대변인들이 네. 뭔가 좀 질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직도 기자 선배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아니요, 예. 저는 별로 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고 대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하는 거고 기자님들, 언론인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하는 겁니다. 네. 주종 관계도 아니고 누가 갑이고 을도 그렇죠. 아니고 서로의 일을 한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한 가지- 교과서세요.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저희가 조국혁신당 출신 뭐 예를 들면 후보들이나 당선인들 나올 때 꼭 여쭙는 건데 네. 그 영입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영입 인사로는 8호까지가 나갔었죠. 신장식 당선인이 1호였고 8호가 아마 박은정 당선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분은 대체로 조국 대표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거나 혹은 조국 대표가 정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손을 내민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8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입 인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입당 인사라는 표현. 입당 인사. 제가 손을 들고 아. 저 입당하겠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입당 인사. 그렇군요. 네. 어떤 점에 있어서 손을 들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드셨어요? 조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기자 시절부터 취재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도 문재인 정부 때니까 그때 조국 계셨군요. 민정수석 시절에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조 대표가 뭐 그 전에 여러 일이 있었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정치 참여를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만난 여럿 중에 한 명도 저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까지 했는데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길래 제가 서운하시죠? 제가 전화를 해서 네. 아니 저 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세다. 네. 예. 그랬더니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엎드려 절 받은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입을 좀 아니 그러니까요. 예. 자발적 입당이 아니고 영입 당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라인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국회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이 한두 분 정도라서 예. 그 우리 김 대변인님이 딱 그 의원 배지를 다 하시고 들어가셔서 네. 이분들을 쭉 리드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요. 네. 저는 그냥 그분들 도와드리고 일단은 조국 혁신당이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목요일 멤버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늘 나오는데 네. 오늘 왜 못 나왔죠, 박수환 씨? 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예비군을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송 많이 나와서 네. 우리는 이제 오엿하게 나이 40은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아니더라고요. 하니까.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대체로 제가 나온 거군요. 아니야. 제가 나온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아. 원래 그냥 늘 패널로 어딘가에 아, 앉아 있는 네네네. 사람이고요. 아, 네. 두 분은 초대 손님이고요. 네. 이게 전혀 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신인규 변호사 열받는 거 아니겠죠? 네. 어차피 지금 네. 뭐 훈련 받고 있어서 네, 연락 못 알겠습니다. 받을 겁니다. 2부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연한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지난 1월에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합의 통과의 의미, 장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처럼 그 협치라고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했기 양보랄까 때문에, 네. 대승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서 이렇게 합의 처리돼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렇게 이 법안이 합의 처리된 데에는 양당 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거는 양보하고 최상병 특검법에 이제 집중하겠다 하는 전략적으로? 거. 예,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었던 부분들을 덜어내는데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된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유가족 쪽에서도 그 동의를 해줬다 맞습니다. 그러고 네. 또 용산 쪽에서도 뭐 이 정도면이라고 했다니까 요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네. 예, 예. 우리 대변인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태원 특별법과 최혜병 특검법 두 법안이 무사히 통과된 거는 4월 10일 총선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범야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힘을 몰아주셨고 그분들이 선거에서 나서서 공약했던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심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은 여러 가지 거부권 다 통과시키겠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다는 건 그 법들 통과시켜라. 네. 이런 민심이고 국회의장도 그 민심을 어쩌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네. 그 장관님 보시기엔 이게 대통령이 조금 영수회담 이후에 국정기조를 바꿀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부족한 겁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아직은 좀 성급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던 거 두 개를 털어내는 상황에서 계속 반대의 뜻을 고집할 수는 없지 명분이 없다는 않겠습니까? 거죠? 명분이 네.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도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껌껌이 반대하는 상황으로 가면 사실 국민의힘도 버티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그 이 이태원 특별법은 이 정도 선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수근 상병 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건이 앞으로 22대 국회 열릴 때 이제 혹시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또 합의가 일단 됐는데 안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희 세월호 특조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게 되면 네. 사실은 직권조사 부분이라든가 영장 청구를 건의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사위에 기능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그때도 다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영장 청구라는 표현 썼거든요. 네. 그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뢰 아닙니까? 그렇죠.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보고서를 꼼꼼히 보지 않았거나 대충 보고 뭐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독소 조항이 아니었던 거고 그 두 가지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결국은 조사 대상이 될 검, 경 혹은 국가기관 이쪽이 협조를 조사에 잘만 하면 사실 그 권한 쓰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거고 아마 정부 쪽 국가기관들도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방해한다거나 이러기 힘들지 않을까요? 합의 처리된 정신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냥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은 다음에 그 뭐 제안자라고 해야 될까 신현영 의원 있잖아요. 사실 네, 네. 의사로서 현장에 예, 가서 예, 예. 여러 가지 뭐 네. 소동도 있었던 것을 언론 보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그 울음을 못 참더라고요. 그 뭔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건지 망감이 교차하겠죠. 네. 그 이태원 그 참사 일어나던 날 밤의 장면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뭐 절규하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진 유가족들의 그 절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떠올랐을 것 같고요. 또 이 특별법이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통과가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목이 메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민의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좀 대통령한테 진언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최상병 사망 사건도 억울한 장병이 어떻게 보면 순직하게 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의문이 저는 드는데, 그 네. 최상병 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21대 국회 또 거부권을 그러니까 오늘 통과가 됐잖아요.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재의결 과정에서 또 이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22대 또 하겠죠. 국회 네. 구성이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시간 문제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면 아예 전향적으로 이 법에 관해서도 아주 전향적인 그 입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 입장이긴 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은 이 국가의 안보 이런 걸 굉장히 그 중하게 여기는 정당이라면 이 최수근 상병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런 정말 참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죽음에 관해서는 진상을 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나 안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죽음에 관한 진상을 밝혀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이렇게 막 그 밀당을 할 일인가? 할 일인가 네.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예. 어차피 22대에서도 다뤄질 네. 거 그냥 거부권보다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게 뭐냐면 그 지난번 총선 전에도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황수석 그 망언 건이라든지 맞아요. 이종석 대사 예. 건이라든지 이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면, 해결을 하면 네. 그래도 맞을 매 덜 맞고 욕 먹을 거 덜 먹고 좀 그랬을 텐데 결론은 똑같은 결론으로 가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자꾸 일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더 별로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으로 가놓고 효과는 또 못 보는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상황이 자꾸 거듭되면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실망도 더 컸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과감하게 그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게 뭐 제 그 네. 개인적인 입장이고 이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정당이 맞아요. 예. 지지층만 염두에 두고 정치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죠. 장관님이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이제 여론조사 기관 4개가 합동으로 하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 나오는 날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해병대 그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 67%, 반대가 19%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여론도 네. 특검법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보니까 본회의장에 보이지 않았어요. 찬성 표결, 찬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장한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퇴장하고 나와서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계단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 종이 현수막, 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 같던데요. 진 장관님 말씀에 대체로 저도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리 막았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실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최해병 순직 수사 사건 수사를 막는 네, 외압 의혹. 예, 외압 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경우 요새 나오는 말로 하면 윤 대통령이 조기 종식 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2016년하고 비슷한 그림들이 좀 그 떠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처음에 한겨레가 그 최순실의 이름을 건져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뒤로 언론들이 막 경쟁이 붙습니다. 막 붙다가 결국은 JTBC 태블릿으로 나오면서 이게 확 급격하게 불이 붙었죠, 완전히. 탄핵 네.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번 건도 결국 이 윤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박정훈 대령을 막아 세우고 경찰에 이미 이첩한 사건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시 가져와서 무마시키려고 했던데 관여를 했다면 이거는 보통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용산 쪽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극렬하게 막았었는데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그걸 막아설 명분이 점점 더 약해지는 네. 거죠.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MBC나 JTBC 보도를 보면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통화했다는 내용이 예. 나왔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유재은 관리관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사건 기록 경북 경찰청에 가 있는 사건 기록을 다시 되가져 왔어요. 네. 그러니 그 통화 내용은 군 사법제도 혹은 정책에 관한 통화가 아니라 사건 기록 회수에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기강이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재은 관리관한테 정말 뇌물을 받았다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당신 공직기강에 문제 있다.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네. 예, 국방부 사람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는
안보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안보실을 통해서 해야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관리관한테 전화하는 거는 마치 경제수석이 국방부 관리관에게 전화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생뚱맞음. 생뚱맞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네. 이 통화해가지고 군 사법정책 관련 통화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필이면 또 그 회수한 그날 당일에. 그날 당일에 네, 자주 좀 통화하는 것도 이렇게 아니었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약간 네. 좀 의문이 많이 가는 그 네. 답변에는 우리 수산 씨도 사실은 못지않게 시사 고관여자로서 네. 이 사건을 많이 지켜봐왔는데 네. 어떤 점이 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뭐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눈물 있는 곳에 계셔야 네.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아름다운 연결이 그림이야. 딱 예. 떨어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올라간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 이때부터 이제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진행될 거. 뭐 공수처 보고 지켜보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냥 빨리 같이 처리하면은 대통령실도 오히려 좋을 거 아닙니까? 지지율도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수용을 하면 적극적으로. 근데 이걸 안 받는다. 그러면 그때 더 이걸 왜 안 받지? 이거 같은 줄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물 곁에 있겠다는 말과 같은 같은 결인데 왜 이걸 안 받을까라는 의혹은 더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하여튼 그 대통령실이나 이제 그 여권 수뇌부 쪽에서는 이게 이제 군사법원의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조금 맞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을 많이 도 다투고 있고 있어요. 예.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대로 좀 국회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야당 하자는 대로 하기는 좀 그 애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어느 정당 우리가 오랜 경험칙에 따르면 어느 정당도 어느 정권도 민심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정당이나 정권은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3분의 2가 맞아요. 네. 지금 이거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국회를 통해서 여당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압박해서 그 재의결이 부결되도록 하는 그걸 한다고 해도 그럼 민심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져 갈 것이고 뭐 언젠가는 처리가 될 것이고 이 여당 의원들도요 지금은 대통령실의 요구나 압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그렇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여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이 용산의 보호막이 돼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요모저모 잘 그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네. 안 그러고 계속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김보엽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의심을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의심을 이거 도대체. 자꾸 키우는 네.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정확히는 모르십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의 관문이 뚫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특검법에 대한 그런 야당의 준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 기선 싸움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 그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예. 그 지점이 되면 저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 야당은 이렇게 의석을 몰아줬더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아니고 맨날 뭐든지 특검만 하려고 하자 한다 그러네. 이러면요 그게 바로 오만 한 걸로 비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이제 야당으로 반대로 민주당으로 간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버하면 절대로 국민들이 그거 그냥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밀리면 뚝이 무너지듯이 뭐 이럴 거다 이것도요 좀 과민한 생각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대변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기자도 현장 기자도 많이 하셨는데. 예. 민주당이 왜 오늘 처리하려고 했느냐? 저희 물론 처리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도 가장 뜨거운 한 표, 딱 한 표를 그렇죠. 한표 보태긴 있죠. 했죠. 네. 예. 황운하 원내대표. 왜 오늘인가?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21대 국회가 5월 29일이니까 그 전까지 본회의가 열려 있거든요. 재의결을 한다면 김준표 의장이 그 내일부터 외유 2주간 간다는데 돌아와서 회의를 열 수 있죠. 그거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재의결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굳이 내가 꼭 이 법을 반대하는 데에 참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몇 분만 이쪽으로 오시면 재의결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죠. 그걸 바라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이 시점에 통과돼야 특검이 구성이 되고 나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그 통화 기록이라는 게 박정훈 대령의 재판 기록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뭐 이런 것들에서 통화 기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통화 내역이 나오는 거죠. 통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그 보존 연한이 한 1년입니다. 그래서 올 7월이 지나가면 폐기된다는 거군요. 폐기되기 네.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분들 의도대로 영원히 미궁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 자료, 통신 기록들을 확보를 하려면 지금쯤은 법이 통과돼야 되고 특검 구성돼서 일단 빨리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그 아까 이제 그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당 의원들이 찬성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인 거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 사실 국내의장 봤거든요. 네. 봤는데 보면 이제 그 재석 의원들 중에서 찬성을 하면 초록색으로 글씨가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민주당을 지금 떠났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소속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표결을 참여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오늘 표결에도 기권이 아니고 이제 아마도 안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자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불참 본회의에 불참. 나오지 못한 물론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의원 의정 활동 해보셨으니까. 그건 네. 아마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양당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굳이 가서 찬성표 안 던져도 이거는 통과되는 거니까 자기가 어차피 통과되는 법인데 자기가 아주 기묘한 피치 못할 일이 피치 있을 때. 못할 무슨 사유가 불참 사유가 네. 있다거나 하면 뭐 그래도 조금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통과 여부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나가서 네. 지금 여당 기류가 사실 궁금한 게 여당 네. 의원들 중에서도 만약에 반송이 돼서 돌아오면 네. 그 표결에 찬성하실 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법. 네,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는. 네.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몇 분 있죠. 네. 21대 의원이었으면서 22대에도 당선되신 몇 분이 제가 한 두세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는가 하면 어차피 낙천 대신 지금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내가 그 국회에 그렇게 본회의에 참여할 뭐 유인도 없고 이 그 모티베이션도 없고 네. 뭐 그 또 굉장히 그 예민한 그 논란이 되는 법안에 뭐 찬성하기도 그렇고 또 뭐 굳이 내가 뭐 반대까지 하면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안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되면 있다. 예. 모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재석 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게 그거에 따라서 근데 제 머리로는 그걸 막 계산하기 힘들어서 사회학 전공자셔가지고. 그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네네. 돼요? 국회의원 분들도 당을 떠나서 네. 어쨌든 여론을 알고 국민들의 마음을 당연히 읽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도 최상병 특검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 기조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인간적으로 이거는 특검 그래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본회의에서 네. 내가 나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은 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 속마음하고 속마음이랑 다르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옛날 뭐 표절 찾아보는 거 그럴 수 아니겠죠, 있어요. 장관님? 저기요 네.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용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 오히려 평범한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휩쓸려?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 17대 18대 있을 때는 그래도 용감하게 막 당론에 반대해서 의총에서도 막 그 욕 먹으면서 막 들이받고 반대 막, 토론 예. 소위 말하는 당내 소장파 개혁 모임 의원들 개혁 모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예. 잘 네. 아시잖아요. 남경필, 네, 새정치 원희룡, 수요 모임. 예. 그다음에 네. 18대 때 여당인데도 MB 때 여당인데도 맞아요. 민본이라는 민본 있었죠. 개혁 김성태 모임이 의원, 있어서 예. 대통령 뭐 면전에 대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19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은요. 사실은 그게 초선 의원의 특권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오. 막 다선 의원들을 앞에서 의총에서 막 대들고 그러면 다선 의원들이 야 너 그러려면 당 나가 막 이렇게 막 삿대질도 당하면서도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을 그때는요. 공천 시즌이 되면 공천을 줬어요. 예. 아. 왜냐하면 그런 의원들이 존재해야 당에 대한 국민 이미지가 건강하지. 있고 젊은 그 유권자들이 그래도 당을 한번 그 사람들 때문에 쳐다보게 되니까 공천을 그러니까 낙천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천을 줄 수밖에 없었고 당선이 돼요 또 그분들이. 그랬는데 19대, 20대, 21대 오면서 그런 개혁 모임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고 초선 재선 의원들이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눕는 누워버려. 예, 바람 불면 누워버려요. 누워. 예. 그리고 줄 서는 그러면서 연판장 돌려서. 돌려서 아. 어떤 특정 의원들 막 이지매하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아까 이렇게 우리 저기 얘기하는 박 기자님 거. 물어보신 그거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 네. 못하고 그냥 대세 그냥 당론에 따르는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공천 걱정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총선이 끝난 직후라서 네.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점점 더 그 시기가 가까워 오면 지도부 눈치 보고 여당 의원들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런 분들 위해서 그래요. 기회가 한번 남아 있잖아요. 무슨 게요? 무기명 투표니까. 아. 네. 마음껏 소신 발휘해라. 예. 어차피 진짜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막 또 그동안에 이 양반이 의총에서 무슨 발언을 발언했네. 했나, 언론에 인터뷰 때 어떤 얘기를 했나, 그걸 막 하면서 막 또 추적. 세문해 버리니까 또 그런 복잡한 거안 상황입니다. 돼. 아니 그러면- 우리 대변인께서는 또 네. 이제 그 여당 출입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때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혁 성향의 네. 소장파 모임도 있었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는 왜 그런 게 좀 씨가 말라갈까요? 보시기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여당을 제가 잘 모르는. 그걸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왜냐, 예, 예. 왜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MB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네. 하셨잖아요. 그 공천에서 정말 그때요.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석 많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공천을 주고 그렇게 선거를 해서 2016년 선거, 16년 선거. 20년 선거, 같이 20년에는 들어오네. 우리가 뭐 여당은 아니었지만 그때 한번 공천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뭐 이렇게 개혁의 목소리, 당 혁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그냥 쫙 결국 사라져버리는. 2016년에 옥새 파동이 있었던 그 해에 예, 사실 예. 좋은 기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석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왜 찐박 논란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그때 예. 그 찐박이라는 게 우리 개혁도 다 싫고 그냥 그 청와대 말 잘 들을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찐박 논란이 맞아요. 예. 있으면서 간별도 그때 우리가 하고, 예. 간별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사실 망한 건데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뭐 20대는 뭐 우리가 또 야당이었기도 했고요. 예. 워낙에 하여튼 그때 코로나 시국 뭐 등등 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 네. 초선 당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초선 재선 의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이 당 지도부나 그 대통령실에 이렇게 홍위병 으로 막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부분이 되게 네. 안타깝고 그게 바로 우리 정치가 계속 기울어진. 지난 몇 예. 대를 통해서 계속 퇴행화하는 굉장히 그 직접적인 요인이 네. 됐다고 봐요. 아, 네. 맞는 정말 말씀이네요. 합리적인 진단이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담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제는 제가 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무조건 간다 불러주면 간다고 하면서 대통령 주량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분만은 못 마시겠지만은 나도 술도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락이 안 올 걸 아는 거 아닐까요? 아니 기자처럼 말씀하시네요. 조 대표가 얘기한 건 네. 언제 어디서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해왔던 얘기
내가 들은 국민의 민심 이런 거를 가감 없이 음. 예의 바르게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기도 2년이 걸렸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요. 생긴 신생정당 제일 미운 정당 대표를 윤 대통령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니 제일 밉다고 하시니까 어느 저희보다 구독자 수가 많이 많은 그 거기서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설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윤석열 또 김치찌개를 하도 끓여준다 그러니까 아, 매니아죠. 김치찌개를 가장 먹고 싶은 사람을 넷 중에 하나 뽑아라. 당연히 뭐 이렇게 어떻게 했냐. 1번은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2번은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3번은 이재명 대표, 4번은 조국 대표를 했는데 누가 꼴등인 줄 아십니까? 조국 대표겠죠. 네, 조국 그런데 대표 꼴등이더라고요. 아니 그걸 사지선다형으로 물으니까 네. 아무도 없음 이게 정답이었을 것 같고요. 네. 저기 그냥 사지선다 보기 안 주고 그냥 물어봐서 오픈 엔디드 그 네. 질문으로 했으면 저기 이 네 사람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등이 예. 그래도 한동훈. 예. 한동훈아 먹을 거다.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아. 3등이 이준석. 이준석이 더 4등이 밉구나. 더 밉다고 사람들은 지금은 순위가 네. 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은 네. 한동훈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 제일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예.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은 거의 서로 통화도 안 하고 뭐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뭐 저당의 대표로 돌아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은 이미 큰 강을 건너갔다. 아 이제 예. 더 이상 돌아올 수 예. 없는. 아, 예. 그래서 한때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이인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런 지위로 돌아오지도 않을 테고 돌아오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 대표가 어제 그 한 유튜브 녹화를 갔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돌아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저야 땡큐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저 그 때는 이유는 조 대표가 국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 한동훈 대표에게 그 인사드리러 가겠다 만나자. 못했죠 결론적으로는 예. 나중까지. 근데 이제 뭐 지방 일정이 있고 뭐 있고 해서 못했고요. 그래서 투샷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잡힌 그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손명순 여사 돌아가셨을 아 그때 때 결사했을 때 예,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8시 반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예. 그때. 저희는 그럼 8시 10분에 가겠다. 그리고 상가라는 데가 신발을 벗고 만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보에는 두 분의 키가 같다고 하는데 신발 벗고도 키가 같은지 한번.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더 오시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그러면은 만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만남은 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념일이 많아요. 3.1절, 4.19, 5.18, 4.3, 네, 8.15 맞습니다. 네. 거기 국가 행사의 의전 서열이 1당, 2당, 3당 이렇게 나란히 앉거든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야, 바로 이렇게 옆에 있네요, 앉아서 또. 늘, 예. 늘 투샷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죠. 조근조근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아니 근데 그게 한 번도 어떤 선거 기간 내내 성사가 안 됐고 이후엔 당연한 거고요 보니까. 네. 저희는 노력을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좀 많이 아니 그럼 그 상가 당시에 문상 당일에는 네. 그 간다는 거를 뭐 예를 들면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의 가족들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그걸 그렇죠. 정보를? 미리 알리죠. 저희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8시 반에 온다고 그래서 그럼 8시 10분에 네. 가서 인사를 드리고 기다렸다 보고 오면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갔는데 그분이 안 왔죠. 그분도 시간을 변경해서 더 일찍 온 것 같은데 그날 예, 아니에요? 조국 예. 대표와의 만남을 피했죠. 아 그런 일이 아니 있었군요. 그렇게까지 예. 투샷을 잡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키 아니, 자랑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인물 그동안 비교되려고? 조선일보 등 포함하여 몇몇 보수 매체들 보면 그렇게 잘생겼고 댄디하고 옷도 잘 입고 멋있고 근데 이제 조국 대표 나온 뒤로 그런 기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한번 같이 서시고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 우리가 정치인들 앙숙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네. 같은 정당에도 사실 앙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거 때 맨날 부딪혔기 때문에 그랬을 것 네네. 같은데 두 분도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경선을 워낙 치열하게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요. 서로 비방도 대선 엄청 했잖아요, 경선 솔직히. 때. 그때 보면 MB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설회, 합동 연설회 이런 걸 했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저기 부인이 사모님이 절대 싸우지 말라고. 여자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막 아침에 세뇌를 나가는데. 시켜. 예. 그래서 이제 협동 연설에 딱 앉으면 먼저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엄청 마이크 잡으면 옆에 그 MB가 앉아 있는데도 막 세게 뭐 불안해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겠냐. 이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뭐 그 얘기를 대놓고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앉아서 후보 시절에 듣고 있다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화도 나고 그럼 나도 이제 다음에 나가서 세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렇지. 연설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싹 미소를 짓는데요. 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기 연설 끝내고 돌아서 야, 이제 옆에 무섭다, 앉으시면서 이거는. 네. 그러면 자기가 화더 아니 더 나지 않고 그냥 웃는 얼굴에 어떻게 하겠냐 아. 싶어서 그냥 또 싹 가라앉히고 기도 한번 하고 나가시겠다. 아니 근데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지 그때 않았어요. 경선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수사 대상이 돼서 두 분 양쪽 다. 다 두 분 다 고초를 겪으신 양쪽 거잖아요. 다 맞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국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영수회담 전에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대변인이시니까 예. 기자들이 또 이제 그날 아침부터 아마 낌새를 차리고 네. 언제 어디서 만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보안 유지도 굉장히 각별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도 보안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그거 모르셨어요? 저는 저녁에 다른 저녁 약속을 갖고 뒤늦게 이제 기자들 전화를 듣고 알게 됐고 아니 보니까 조국 대표가 사실 정말 그 전에 알기는 했는데 만난다는 건 네, 알았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이런 건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더 친한 기자들이 전화하면 사실 여기야 네.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부러 어디인지 몇 시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인 약속을 했고 나중에 문안을 다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가려고 아. 멀지 않은 곳에서 따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광고 말씀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아, 이거 바르고 제가- 계시네요. 아이고, 바르고 계시는군요. 아니 정말 이게 다행입니다. 적응하셨네요. 보니까 네. 지금.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인데요.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에다가 4가지 특허 성분까지 넣어서 바르는 크림 형태로 만든 겁니다. 허리, 어깨, 무릎 불편할 때 쏙 발라주시면 시원하게 이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뻣뻣했던 네. 곳이 싹 풀리고 한결 편해집니다. 요거. 네, 평소에 쑤시거나 결리면 파스를 붙였다가 피부가 따끔거리면서 파스 화상을 입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맞아요. 제품은 어.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저처럼 약한 사람에게 딱 좋습니다. 아. 파스 냄새도 강하지 않고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더욱 좋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진짜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 뭐 정말 파스만 붙이고만 하시다가 요거 딱 선물해드리니까 부드럽고 시원하다. 아 부드럽고 시원하다. 네, 그런 거 예. 있고 뭐 어깨 찌뿌둥할 때 관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 좋다 싶으면은 간단하게 바르시기만 하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효과도 바로 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보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음. 손목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의 관절 부분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호자존 초록잎 홍합 크림은 효과 보고 재구매도 많이 해주셔서 2년 연속 히트 브랜드 대상에도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1+1, 1+1 행사 중인 베니아몰을 방문해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무료 체험분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체험분을 먼저 쓰시고 동봉된 체험분 쓰시고 본품 개봉 전에 요거 조금 뭐 아닌데 싶으면 환불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요. 부담해서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색창에 베니아몰 치시거나 0505-820-088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정치 비상구 구독자라고 메모 남기시면 무료 체험분 2배로 보내드릴 거니까 배송 메모에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현안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아까 어떤 거요? 조금 씨나 네, 얘기했으니까 네. 그 저희가 또 기사 하나 본 게
조국 대표가 최근에 뭐 앞으로 10년 정치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주변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단 팩트는 맞습니까? 예, 저한테도 그 얘기를 10년을 하시니까 예. 앞으로 왜냐하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나 일단 한번 시작하면 10년 한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해볼 대로 해보고 그 10년 지나고 나면 나도 이제 좀 손주들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생은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우리 장관님은 정치를 좀 오래 하셨으니까 어느 정치인 신인 정치인입니다. 조국 네, 대표도 네, 네. 10년을 정치하겠다. 이거 10년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글쎄 뭐 10년 하게 될까요? 더 하시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 네. 아니 박지원 원장 보세요.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 그분은 예, 앞으로 재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새로 간 지역에서 한 번 더 이번 말고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치인들은 모르겠어요. 자연사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은퇴라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박지원 들어서 당선자님은 본인이 아직도 새순이라고 네, 항상 네.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니 궁금한 게 이제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지만 선거라는 게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지방 선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대선도 있고 대선 이런 있죠. 다양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 10년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그냥 생각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정치를 오래 하겠다는 의미인지 뭐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분 생각에는 3년이 너무 길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더 긴데. 10년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예. 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예.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10년 안에 대선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언론 인터뷰 질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신인이다.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 오늘 내일 하루만을 생각하지 언제 어떻게 내가 될 것이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난 그런 계산을 할 만한 여력이 아직 없다. 하루하루 충실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은 아주 초선일 경우에도 꿈을 크게 잡아라.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겠다라든가 그래야지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이거 이번 한 번 하고 다음에 어떻게 또 되겠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꿈을 크게 잡아놔야 거기 가기까지 자기 관리를 하지 몇 년 하고 말 거야. 그러면 왜 이제 정치인들 욕 많이 먹는 게 공사 구분이 안 된다든지 맞아요. 네. 뭐 이런 자칫하면 범하기 쉬운 것들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정신 좀 번쩍. 그럼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당사 들어가자마자 네. 장관님 말씀을 대표님 예. 아무래도 대통령 도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 책을 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자기 방에 책상 앞에다가 예, 예.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붙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네. 정말 실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관리가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 그 뭐라 그러나 정치인의 뭐 이제 어젠다 같은 거 있잖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깊은 관심과 이렇게 대안과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나 이번에 이거 총선 돼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 예. 멀리 보면 그래 이번 내가 떨어지더라도 대의적으로 할 말은 해야겠다. 요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 중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고 목표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좀 부정적으로 확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권력을 잡는 걸 수단으로 해서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정치인이고요. 그냥 권력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인 목표인 그런 정치인이 훨씬 더 위험하다. 예. 훨씬 더 위험한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 되는 거 선거운동만 생각했지 그 이후를. 이후에 내가 이 나라를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가겠다라는 거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네. 나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사고 쳐버리면 또 그러니까 용갱이님이 지금 우리 네. 구독자가 처자식도 관리해야죠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만 관리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박수환 씨 네. 오늘 보니까 한국일보 일면 머릿 기사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자면은 일단 예비비라는 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비상금.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혹은 예기치 못한 뭐 자연 재해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일단 윤석열 정부 예비비 1년 차에 어디에서 많이 썼냐? 어디다 썼습니까? 용산 이전하는데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씁니다. 2022년이죠. 650억을 썼어요. 650억. 한 650은 예전에 당선자 시절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당선자 시절 네. 때 496억이면 하고도 남는다 이랬는데 훨씬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해외 순방 가는 비용도 이게 해외 순방 갈 때는 여러분 정상회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겠지, 요거 당연히 편성된 예산이 있겠지. 한 예. 249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쓰고 2배가 더 많은 530억 가량을 썼어요. 아, 추가로 예비비를 네, 썼다는 추가로 거예요? 쓴 거, 예. 추가로.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정부에서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잖아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 대응한다고 방사능 조사에 150억 쓰고 그리고 수산물 후쿠시마 오염수 나서 수산물 소비 죽었다고 해가지고 요거 활성화한다고 800원을 쓰고 800억을 쓰고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좀 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듭니다. 22대 국회 되면 네. 조국혁신당 사실은 용산 이전 문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도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비용을 어디서 나서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가 많았는데 뭐 사실 한국일보 보도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고 치면 그 국가의 긴급 자금을 사실은 이전하는데 많이 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이게 이제 1, 2년 차더라고요. 기사를 제가 보니까 2002년 거, 2003년 게 섞여 있어요. 네. 네. 2022년에 예비비는 쓸 수밖에 없었겠죠. 예산을 편성이 안 돼 있었으니까. 편성을 안 예. 했었고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강했으니까 그건 옮길 수 있다고 봐요.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심각한 겁니다. 2023년 순방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22년에 윤석열 정부가 1년 차에 예산을 짠 거예요. 내년 순방에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200 몇 억을 잡아놨는데 그 뒤에 더 두 배가 쏟아부은 더 거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농축수산물을 하고 네 번째가 물가 관리입니다. 김장 재료 올라갔을 때 물가 관리에 겨우 몇백억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순방 비용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전 관련해서는 감사원장이 아마 작년에 10월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적당한 때가 되면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기 싫다는 얘기죠.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과연 이 돈만 썼을까? 관저도 갔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방부 건물로 가면서 국방부 이전했죠. 관저가 가면서 이전에 외교부 장관 관저를 공관을 또 다른 곳에 옮겼죠. 만들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말고도 여러 정부 부처에 숨겨져 있는 예비비도 갖다 썼을 거예요. 맞아요. 다 더하면 1,000억이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아, 감사 대상이고 적절한 시점에 국정조사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곽수환 씨가 얘기한 것 중에 2023년 그 해외 순방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로 지출했다는 건데 그 장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네, 아마- 어떠십니까? 아 우리 잠깐 솔직하게 가보죠. 솔직히. 솔직히 좀 답답한데요. 네. 돈을 왜 이렇게 썼지? 저도 집안 살림 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나라 나라 살림인데 살림이니까요. 예. 아우, 사실은 세금 내는 국민들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제 좀 그래요. 마음이 그런데 우선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돈을
써도 돼요. 되는데 그렇다면 용산에 이전하면서 내걸었던 명분 있잖아요. 소통하겠다. 네. 네, 그 소통이 원활하게 정말 잘 돼가지고 그랬더라면 이 돈이 또 아깝지 그렇게까지 않죠. 네. 아깝지는 않았을 그럼- 수 있고 이래 소통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그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랬더라면 그럼요. 이 돈이 그렇게 그 지적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이 기사 그다음에 안 나왔을 이제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거 이제 엑스포에 워낙에 맞아요. 워낙에 쏟아붓다 보니까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좀 초라했죠. 119대 29. 초라하고 그냥 예.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참 그 안 됐다 싶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당 입장이어도 이렇게 썼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이제 국민들 입장 그럼 맞아요. 대변을 세금이니까 해야 되니까. 혈세니까요. 네네. 네. 잼버리에도 168억 아, 네, 썼는데 잼버리도 있었네요. 요거 네. 세계연맹한테 아주 두드려 맞았어요. 한국 정부가 개입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망한 거라고. 그런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이 예. 그 얼마 전에 그 외교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12개 공간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네. 그 중에서 하필 11개국이 네. 투표권을 가진 국가였다고요? 김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논평으로 또 냈던 건데요.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 며칠 전이죠. 네.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가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나라들의 12개 나라의 귀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거기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짓겠다. 근데 외교 공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필요하죠. 안전한 장소 물색해야 되죠. 돈도 또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보통 1년에 1개 혹은 2개 겨우 공간을 새로 여는데 12개를 갑자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이거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돈질을 한 거죠. 그럼 또 이게 효과적인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교민이 매우 적거나 혹은 그 옆에 가까운 나라에 우리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 관할할 수 하거나, 있거나 네. 네. 그래서 없는 건데 12개를 갑자기 한 해에 다 짓겠다? 그건 절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약속만 한 거예요. 지금 지어진 거예요. 약속만 약속만 한 한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들어간 들어간 건 건 아닌 거. 아닌데 근데 되게 외교적으로 결례인 거죠. 이거 엄청난 결례. 아니 왜냐면 올해 상반기인 건가요 원래는 네. 약속이? 그럼 이렇게 안 짓는다. 그럼 상대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표를 가져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장난을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근데 계속 네. 안 짓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지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안 지어도 문제가. 그러네. 반만 지어야 되나? 근데 이게 여러 대륙에 이렇게 네. 흩어져 예. 있나요? 아프리카도 있고 룩셈부르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거기는 네. 아마 유럽 작은 데여서 네. 주변국에서 관리가 가능했을 거고 베네룩스니까 다 있겠죠 옆에. 예, 아프리카 어느 국가는 시에라리온이었던가 그 우리 교민 숫자가 2자릿수. 예, 그런 데는 사실 공간을 지으면 못해도 10명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알 길은 없으나 확인할 네. 길은 없으나 이 11개국은 우리한테 다 투표를 했는지 내가 그게 그게 지금 참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더 사실은 상황이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대화 말미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이제 코너로 좀 가볼 텐데요. 네. 그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기사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기자들 많은 한 얘기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누구한테 하냐? 네. 일단 출마자 전원, 그리고 이제 당 사무처 직원 전원, 21대 국회의원 보좌관 전원, 오. 국민의힘 출입기자단 전원에게 그 설문을 해서 총선 패배와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보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그 설문조사 단위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아 설문조사 네, 네, 대상으로 네. 지금 이렇게까지 돼 하는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예. 네. 아니 저는 뭐 이 정도는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출입 기자들한테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출입기자 전원 한다는 거 들어가요.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 뭐 저는 적당해 보여요. 네네. 이게 사실은 저도 출입기자 전원한테 묻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네. 이색적이었는데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사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TF 이번 조사에 보니까 예. 여의도 연구소의 신뢰성과 경쟁력 네. 그리고 이제 연구소의 설문조사 내용과 후보들에게 비공개한 그런 조사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선거를 치르면 네네. 이런 조사를 합니까 원래? 끝나고 예, 연구소에 대한 평가.
안 했었죠.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는 아마 연구소에서 자체 조사를 했던 결과가 실제하고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었다는 외부 평가도 있었어요. 여론조사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네. 높다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 끝나고 이런 조사한다는 걸 이번 처음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우리 대변인께서도 기자 생활 하시면서 좀 들어본 적은 없으신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예, 연구소를 조사한다. 설문을 아주 잘 정교하게 설계만 하면 네. 의미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조사는 광범위하게 하는 것 더하기 여기에서 몇몇 분들을 추려가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처럼 FGI를 해야 된다. 속내를 쭉 들어봐야지 더 충실할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지고 나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지자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지자 그룹별로 쭉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려면 이 지지층과 이 지지층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 기억에 새로 고침 보고서 좀 두툼하게 비공개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도대체 이 총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이런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궁금하게 조국혁신당 어쨌든 간에 네. 뭐 열성 목표로 맨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네. 그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는 아직도 창당 중이어서요. 선거가 딱 끝났는데 예. 4월 10일 날 끝나고 4월 11일에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있었죠? 조국 대표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검 앞으로 몰려갑니다. 아, 맞아. 그래서- 기자회견 또 맞아요. 봤어요. 예. 그렇게 쉬지 않는 분들이고 조 대표가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니 쉬지 않는 게요. 지역구 당선자들이 없으니까 지역구 다니면서 선거 그 감사 인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 하셔야- 전국구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금 감사와 경청의 시간 이런 걸 갖고 이거는 있어요. 좀 약간 사적인 얘기인데 조국 네. 대표가 이렇게 그 업무 끝나면 이렇게 주변에 이제 그 참모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제 정당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 잔씩 하신다 그래요? 예, 어제도 네. 방송 출연 뒤에 마침 저녁 시간이어서 네. 가까운 식당에 가서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네. 앉자마자 바로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러면서 구호 외쳤다는데 네. 좀 달라진 구호 있습니까? 추가된 구호나? 아니요, 그렇게 먹을 때는 그냥 조용히 밥 먹습니다. 그거 외치고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옛날엔 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도 그렇게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거는 나중에 혹 그래도 윤석열 네. 대통령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연습 주량을 좀 늘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두 분이 붙어도 네. 뭐 믿음, 거기서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부에서는 독자들 그런 얘기하시는 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의원이 이제 지켜야 될 10가지 규율인가요? 예, 이런 걸 예. 발표했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꼬투리 잡히게 왜 그런 거를 발표를 했냐. 사실은 뭐 그 뭐 회기 중에 뭐 그런 단서들이 몇 가지 달려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강제적인 거 아니냐 이게. 다 제 죄입니다. 하시자고 한 거예요? 아니 당시에 네. 그 의원들 첫 번째 워크숍이 끝났고 현장에 기자들은 못 오고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이거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의원들이 새로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는 좀 이런 걸 조심하자 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고 개원 전에 이런 걸 논의를 해서 우리는 이걸 하겠다.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 해서 다짐 형태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준비를 얘기를 하고 있다. 자료로도 썼는데 그걸 뭐 10개명 조국 너는 비즈니스 어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 친절한 공보 서비스는 그만하려고. 아니 이게 정말 장관님을 모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예, 예, 여쭤볼게요. 마지막. 우리 그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네, 사실 네. 되게 귀추가 주목이 아, 되는데 맞아요. 원내대표 선거도 있지만은 예, 예. 그 유승민 전 의원 네, 사실은 네, 네. 이제 어제 요즘 적극적으로 대언론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공천 비화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한데 그 대표로
도전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적극적인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한두 군데 나와서 그냥 네, 인터뷰 네.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나왔던 얘기를 또 언론에서는 막 크게 이제 썼죠, 전당대회 다들. 예. 뭐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막 이렇게. 근데 그 정도까지 나간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보도 보면은 2달짜리 뭐 관리형 비대위 이렇게 하는데 저는 2달짜리 관리형 비대위로는 안 되고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은 되셨지만 저는 정기국회 직전에만 저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된다니까 시간을 한두 달이라도 좀 더 갖고 그다음에 이 지금 원내대표로 뽑히시는 분이 좀 당 혁신 마인드가 있는 분이 뽑혀가지고 그 황우여 비대위에 혁신 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원내대표도 아마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그러게 참여할 거예요.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 비대위를 관리형이지만 혁신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대위로 좀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즘 방송 다니면 제가 윤상현 의원 얘기를 자꾸 맞아요. 해요. 원내대표 해야 된다고. 윤상현 네. 의원하고는 뭐 제가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윤상현 의원 정도의 정치력, 중요한 경험, 감인데, 네. 또 어려운 데서 고생하면서 그 의정 활동을 하시고 두루두루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아요. 여야를 초월해서. 그래서 그 정도 정치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일단 원내대표가 되시고 또 이 당 혁신까지 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누구 나오는 그분들 원내대표로 뽑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그 이후에 있을 전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윤상현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22대 원구성을 190석이 넘는 네, 그 거대, 범야를 네, 상대로 야당과. 원구성도 해야 되고 또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뭐 막 몰아칠 그 야권의 네, 그런 법안 거에 공개도, 대해서 예. 또 대응도 그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받을 거 받고 버틸 건 버티고 뭐 이런 네. 식의 좀 그걸 잘 하셔야 될 분은 저는 윤상현 네. 의원 정도면 좋겠다 싶은데 이철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이철규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송석준 의원이 네, 선언했어요. 선언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또 경선을 경선하면 나올 수 있겠다는 자세였던 네, 것 네.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한 50분 전에 네네. 기사 나온 게 예. 의원총회 끝나고 네. 취진이 물어봤나 봐요. 네. 이철규 의원한테. 그랬더니 내가 무슨 결정장애냐, 왜 고심하냐, 불출마 권유한 거는 우리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분도 사랑꾼입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렇게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렸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앞으로 두 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